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잖아요. 네, 정세균 후보자를 꼽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이 19개월 만에 춘추관을 방문해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지금 시대 상황에 맞춰봤을 때 지금 정세균 지금 현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줄이면 통합이란 부분과 경제 살리기로 요약을 할 것 같다. 네. 이 부분을 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꼽았는데 이 뭐 육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워낙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어요. 정세균 지금 후보자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십니다. 아하, 사실 보면은 딱히 뭐 화내는 모습이라든가 큰 목소리 내는 것을 육선이나 하는 동안에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모습이 잘 없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만한 적임자로 아마 꼽으신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두 번째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육선 의원이기 이전에 이분이 정치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업인으로서 샐러리먼으로 시작해서 상무에 오를 때까지 17년 회사를 다녔던 분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5년도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뭐 참여정부 시절은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냈고요. 당시에 3천억 불 수출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실은 통이시죠. 그런 부분들이 이 두 가지가 크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첫 출근하면서 일성이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밝히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뭘 바라고 있는지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로 읽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샐러리맨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적으로는 육선 의원의 당대표의 국회의장까지 지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커리어도 좀 살펴볼까요? 정치적 커리어는 인지도가 낮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려한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동안 이제 샐러리맨 생활을 해서 기업의 상무까지 지낸 다음에 95년도에 정치권에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북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종로 이 정치 1번지라고 꼽지 않습니까? 예. 정치 1번지에 19대, 20대를 출마하셨는데 맞붙었던 상대방들이 홍사덕, 그다음에 오세훈, 뭐 쟁쟁한 분들을 꺾고 네. 들어가셨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20대 딱 상반기 초대 국회의장을 맡았습니다. 국회의장 맡은 이유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맡았었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 국회의장으로서는 뭐 중요한 임무를 해놨다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당의장, 민주당 대표 다 맡았었습니다. 2005년도에 뭐 개혁입법 당시 참여정부의 시절에 이끌 때도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었고 대화 타협이라든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2010년도 민주당 대표 맡았을 때 당시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 만큼 정치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그런 중론입니다. 근데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때도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을 국무총리를 모신다는 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국회의장 출신인 거잖아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좀 격에 안 맞는 건지 또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삼권분립에 지금 이렇게 위배되는 거 아니냐, 우리 헌법의 가치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입니다. 국무총리는 5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정세균 지금 후보자 본인도 그림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야권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분립 정신이 위배된다.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좀 전해드릴 수 없는 심한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도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국회의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주저함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또 의전서열이라는 것과 꼭 네. 이걸 같이 볼 필요가 있느냐. 그 서열은 사실 공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공식적인 건 다르더라고요. 아니고 그냥 네. 국회 행사 같은 걸 할 때인 거고 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다 보니까 입법부에는 국회의장이었지만 또 행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책임자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격이 떨어진다라고 보기 또 어렵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입장에서 예. 네. 일 잘해줄 수 있는 분야가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서열이 중요하냐? 네.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읽힙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 자체를 정세균 후보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수락했다. 이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당대표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거쳐서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지금 벌써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가실 수 있잖아요. 있는 데가 딱 한 자리밖에. 기시감이 드네요. 지난번 자리- 추미애 뭐 후보자도 그렇고. 그렇죠. 예. 뭐 잠룡 중에 한 사람이 될 예. 것으로 보여요. 사실 본인도 끊임없이 혹시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숙제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셨는데 생각해 보면 잠룡으로 왜 그런 꼽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있었는데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존재감.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떨어졌던 게 아니냐인데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 전국적으로 지명도 높이기에는 더 이상 좋은 자리가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맡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중론으로 보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또 뭐 대권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지금 그 여권에서는 대권 후보로 지금 이낙연 총리가 1순위로 꼽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궁금해지네요. 이낙연 총리 딱 이 대통령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자신을 불러서 이제는 총리님도 자기 정치를 자기 정치를 하십시오. 예. 국가의 정치가 예. 아니라 자신의 정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걸로 앞으로 행보를 좀 밝히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총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뭐 비례대표로서 같이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될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마침 지금 신임 총리를 맡으신 분이 네. 딱 종로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종로가 비었잖아요. 비었네요. 그러네요. 당연히 그 자리를 맡게 되지 않을까. 게다가 모양새가요. 딱 두 분 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호남 총리가 연내어 하면서 또 종로를 맡는다라는 모양새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니까 한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전국적인 지명도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 당내에 네. 입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종로로 가지 않을까. 그럼 여권에서는 한 분은 종로로 가서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에서 대성을 하고 예. 한 분은 국무총리로서 이 자리를 매기면서 결국 여권 내 잠룡들이 자기 국민 앞에 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떠오르는 인물들이 벌써 3분이나 생겼네요. 선거의 알겠습니다. 계절입니다. 알겠습니다.